안녕하세요. 주식공부입니다. 오늘은 부의 길로 가는 첫걸음, 부동산 공부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제는 그동안 본 책을 갖다 주고 다시 빌려오려고 도서관을 갔습니다. 근데 요즘에 도서관을 가면은 신차 코너라고 이렇게 따로 코너를 마련해 있어요. 도서관이 이렇게 책들이 쫙 있는데 이 입구에 신차 코너라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요즘에 보면은 주식, 경제서적 이런 거는 꾸준히 나와요. 나오는데 부동산 책은 신책이 아예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지나간 책을 막 보고 그랬었는데 어제는 딱 가니까 부동산 코너 신책이 5권이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5권 다 빌려왔습니다. 빌려오면서 가방은 좀 무거웠지만은 기분이 엄청 좋더라고요. 저는 책 5권 딱 빌려다가 제 책상 위에 딱 올려놓으면은 그것처럼 뿌듯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진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으로 시작하는 부동산 공부, 이거를 처음 5권 중에 읽은 책인데요. 아직 다 못 읽었습니다. 이 레비앙이라는 분이 썼는데, 이 레비앙이라는 분도 옛날에 버블세븐이라는 구역이 있었어요. 버블세븐. 너무 많이 집값이 오르는 7군데 지역을 버블세븐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집이라는 거 뭔지도 모르면서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모르면서 이 버블세븐 꼭대기에서 언니가 누가 집을 샀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도 당황해가지고 꼭대기에서 샀어요. 사가지고 10년 동안 하락해다가 10년 만에 본전이 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본격 상승인데 여기 본전 오자마자 팔은 거예요. 조금 손해보고. 그런데 계속 오르는 집값을 보면서 나도 부동산 공부를 한번 해봐야겠구나. 이런 걸 느껴가지고 이 책을 부동산으로 책을 공부했는데요. 책을 몇백 권을 읽었답니다. 처음에는 70권을 목표로 삼고 공부를 했는데 읽다 보니까 몇백 권을 읽고 이 블로그를 했는데 책을 보고 책 정리를 블로그에서 했답니다. 근데 지금은 전문가들도 와서 보는 유명한 블로그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제가 잘난 사람도 아니고 제가 잘난 사람이었으면 더 강력하게 주장을 하겠죠. 근데 인생에서는 정답이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제가 젊었을 때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이제 정년 퇴직을 했어요. 60세에. 그러면 요즘엔 100세 시대 아닙니까? 그러면 40년은 뭘 하고 살 거냐? 저는 여기에 인생의 승패가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인생을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이 40년에서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초반에 이 60은 그냥 정신없이 지나가요. 물론 여기서 의사, 변호사, 판사, 굉장히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도 있겠죠. 저같이 최저임금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고요. 하지만 이건 누구나 그냥 젊었을 때 직장을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물론 자영업 하는 분도 있고요. 누구나 비슷해요. 출근했다가 퇴근했다가. 이 자영업 하는 사람도 출근했다 퇴근했다. 걷다가 결혼하고 애를 낳고 자녀 키우고 거의 비슷합니다 다. 근데 이 40년 정년 퇴직하고 40년 이 생은 너무 차이가 나요. 60세에 건강관리 못해서 죽는 사람도 있고 병원에 들어놓은 사람도 있고 열심히 뭘 해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60세까지 열심히 벌었는데 나는 결혼도 안 했어. 혼자 살아. 근데 그냥 집도 필요 없어. 그냥 쪽방이나 고시원 이런 데 딱 얻어가지고 여기서
빈둥빈둥 하면서 TV 시청 시켜내고, 그리고 밥도 간단하게 그냥 사서 먹고, 내가 60살까지 열심히 벌어서 이걸로만 그냥 살다가, 그냥 재밌게 살다가 힘든 일 하나도 안 하고, 재밌게 살다가 그냥 죽을랜다. 이것도 자기가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나 행복하게 잘 살다 가는데 뭔 얘기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정답이 없어요, 인생은. 근데 이 TV 보다 보면은 60 넘으신 분들이 내가 여태까지는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부터는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거요. 저는 이 십자가 걸어놓고 요회치에서 어디로 갈 것이냐 이걸 즐긴다 그랬죠.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TV 앞에서 부인하고 티격태격 하면서 빈둥빈둥 삼식이가 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저 탑골공원에 가서 남 장기 바둑 두는 거 우두커니 그냥 구경하는 사람이 있고, 그 이상한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보면은 이 정답은 없지만 이 지구촌에 사는 사람 중에 행복하게 산다는 사람들을 뉴스나 이런 데서 책으로나 접하다 보면은 이 책을 보고 뭔가를 행동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분들이 많다 이거죠. 유명한 분도 많고. 그러면 이 세상에 이 부동산 투자랑 주식 투자랑 하는 인구가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지금은. 그리고 이 지구촌에서 부자라는 사람들은 다 부동산 주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주식한다 그러면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그러고 경계를 했는데, 지금은 제가 시작할 때만 해도 주식 인구가 우리나라 500만이었어요. 지금은 1300만인가 그래요. 거의 다 하는 거죠. 그럼 기왕 하는 거 제대로 세계 최고의 명인들이 쓴 책이나 우리나라 최고의 명인들이 쓴 책이나 이런 걸 읽고 공부하다 보면은 막 노후자금 다 까먹어가지고 한강 앞에서 울고 있는 사람이 되지 않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돈도 꾸준히 잘 벌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책으로 공부하는 거라 이거죠. 근데 이 책을 보다 보면요, 어떤 사람은 이 레비앙이라는 분보다 책을 나는 더 많이 읽었는데 왜 나는 공부가 당신처럼 이렇게 잘 되지 않냐, 어떻게 책을 보고 공부하는 게 좋은 방법이냐, 이런 걸 묻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읽어야 좋은가, 이런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무조건 책을 갖다가 400권 읽었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동산에 가서 여기 집이 이거 좋은 거예요? 살기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주식시장에서도 워렌 버핏이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발사한테 내 머리를 깎을 때가 됐냐 물어보지 말라 이거죠. 증권사 직원한테 이 주식 좋아요? 사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지 말라 이거죠. 증권사 직원은 그럼요, 이거 사면은 앞으로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러지 이거 주식 사지 마세요 이런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왜냐, 손님들이 자꾸 주식을 사야지 이 증권사 수입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를 하는 사람이 증권사 직원 아닙니까? 증권사 직원이 주식시장 폭락합니다, 주식 하지 마세요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하는 거는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이발사한테 내 머리 깎을 때 됐어요? 그러면 그럼요, 지금 깎으면 뭐 이쁠 겁니다. 그러지 깎지 말고 나중에 오세요, 가세요, 그러는 사람 봤습니까? 이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복덕방 주인한테 여기 살기 좋아요 그럼 다 100이면 100 살기 좋다 그러지, 여기 살기 나쁘니까 다른 데로 가세요 그럽니까? 손님을 쫓습니까? 여기 좋습니다, 전철 이거 버스 타고 한 10분만 가면 되는데 집 앞에 바로 버스 다닙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 교통도 엄청 좋아요. 그러는데 내가 찾는 집은 역세권, 여기 편리한 집을 찾는 건데 요 말에 혹해서 여기 샀다 나중에 팔지도 못합니다 이거.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거를 알고 거기에 맞는 집을 자기 자신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책을 보는 겁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막 추천한 거 샀다가 떨어지면 어떻게 할 줄을 모르잖아요. 떨어질 때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주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가 스스로 사가지고 이게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다, 올라가면 어떻게 할 거다, 옆으로 횡보하면 어떻게 할 거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사야지. 떨어져도 지금 떨어지네, 내 계획대로 이렇게 해야지. 올라가네, 올라가면 내 계획대로 해야지. 옆으로 횡보하네, 내 계획대로 해야지. 다 계획에 들어있으니까 갑자기 떨어지는데 막 당황하고 잠도 못 자고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엉엉 울고 난리를 치다가 바닥에 집어던지는 일이 생기지 않는다 이겁니다. 이거 샀어요. 샀는데 폭락할 수도 있고 폭등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폭락하면 나는 어떻게 대처해야지. 다 계획에 서 있는 그 안에, 테두리 안에,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당황하지를 않습니다. 내 계획대로 떨어지면 이렇게 해야지. 이게 돼 있는 겁니다. 이 사람하고는 틀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 첫 번째 사부님 앙드레 코스탈로니도 주식시장에는 부안의 동파와 소신파가 있다. 워렌 버핏의 스승님 벤자민 그레이엄도 주식시장에는 투기자와 투자자가 있다. 이 사람을 딱 반으로 가릅니다. 제가 판단하는 거는 이 세상에는 책을 읽는 사람과 책을 안 읽는 사람이 있다. 저는 이렇게 분류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가장 좋은 부분이 프롤로그가 가장 좋았어요. 그리고 이 뒤로 가면서도 재미있는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이렇게 이거를 다 사진 찍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뭐 저작권법에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만 찍었는데요. 이거를 눈 감고 이렇게 들으면, 저도 이 대목을 다시 듣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유튜브를 틀어놓고 드러나서든 앉아서든 눈 감고 이거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은 내가 원하던 내용을 듣고 싶을 때 이걸 들으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이거를 보여주고 싶은 내용도 있지만 제가 예습 복습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교 지옥에서 얼른 빠져나오세요. 저는 남의 말을 잘 안 듣는 성격입니다. 옆에서 그럴듯한 말이 수없이 들려와도 스스로 납득이 안 가면 행동으로 옮기지 못합니다. 저축은 열심히 했지만 투자는 하지 못했습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같이 위험한 것보다 예금이 훨씬 안전하고 좋은 투자라고 믿었습니다. 물론 예금이 나쁘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쓰는 것보다 모으는 것의 중요성을 알았기에 열심히 자산을 늘릴 수 있었습니다. 다만 자산이 더 빨리, 더 크게 늘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몰랐을 뿐입니다. 돈을 모으기만 할 게 아니라 자산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 조금만 더 일찍 관심을 가졌더라면 좋았을 걸 하는 후회가 남습니다. 여러분이 이 긴 상승장 끝에 지금에서야 부동산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을 후회하는 것과 같은 심정입니다. 돈을 모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님을 알고 부동산이라는 분야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을 공부하면서도 남의 말을 잘 안 듣는 성격은 여지없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지역이 좋다, 어떤 아파트가 좋다라는 말을 들어도 선뜻 계약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조금 비싸지만 신축이나 할지, 낡았지만 살기 좋은 구축을 사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잘 팔리는 소형 평수를 사야 할지, 내가 살고 싶은 대형 평수를 사야 할지도 결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적지 않은 자산을 들여 혹은 전 재산을 탈탈 털어 사는 집인 만큼 많이 올랐으면 하는 바람은 누구나 같습니다. 무엇을 사야 할지 매 순간 고민되는 것도 당연합니다. 지나고 보니 지난 상승장에서 어느 것을 샀어도 아파트 값은 다 올랐습니다. 수도권이라면 지역에 관계없이 거의 올랐습니다.
소형을 살지 대형을 살지 신축을 살지 구축을 살지 100번 고민했지만 결국 전부 올랐습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이라면 어떤 건 조금 올랐고 어떤 건 많이 올랐다는 것 뿐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다양한 유형들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나 좋다고 추천하면 바로 매수하는 사람, 발품을 수십 번 다녀와서 신중하게 결정하는 사람, 손품이며 발품이며 열심히 공부하고도 못 사는 사람, 공부만 열심히 하고 안 사는 사람, 과감히 사놓고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 소신있게 결정하고 편안하게 결과를 지켜보는 사람까지 다양한 사람들을 봅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사람인가요? 아님 어떤 유형의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같은 시기에 투자를 하고도 남의 말을 듣고 산 사람이 많이 공부하고 산 사람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을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아쉬움이 남는 투자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되돌려 그 상황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누군가의 말만 듣고 계약할 용기는 지금도 없습니다. 아쉬움을 갖고 비교 지옥에 빠지는 대신 저는 마인드 컨트롤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놓친 물건을 되돌아보며 후회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이미 계약한 물건의 시세는 체크하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매도할 것이 아니라면 시세를 체크하며 아까운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그 시간에 다른 공부를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친구나 지인들이 가진 집의 시세를 체크하며 스스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비교 지옥에 빠지는 순간 발전은 없습니다. 누구나 선망하는 강남 3구 아파트가 있는 사람은 아쉬움이 하나도 없을까요? 아파트가 100채쯤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욕심이 없을까요? 비교 지옥에서 얼른 빠져나오세요. 그리고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절대 아쉬움이 남지 않는 투자를 위해 스스로의 안목을 키우는 것, 그것이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저는 부족한 확신을 높이기 위해 오늘도 공부합니다. 처음 투자를 결정했던 순간에 스스로 결정장애가 아닌가 고민한 적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도 못 믿지만 스스로의 판단도 믿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첫 실거주 집을 사고 잃어버린 10년을 경험한 트라우마도 한몫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결정장애를 극복했을까요? 저는 제 판단에 확신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공부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강의를 듣는 것 또한 의지할 사람을 찾는 행동이 아닐까 싶어 처음에는 혼자 공부해 보기로 했습니다.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스승을 찾아 서점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혼자 책을 읽으며 부동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경제 뉴스를 정리하고 각종 보고서를 찾아 읽고 관심 있는 지역을 찾아 공부하고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매물을 비교해서 투자를 결정하기까지 모두 스스로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니까 확신이 생겼냐고요? 지금은 스스로의 판단을 신뢰합니다. 결정장애였던 제가 예전보다 빠른 판단이 가능한 사람이 됐습니다. 비교해서 더 나은 것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매수한 물건의 매도 타이밍도 계획할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물론 완벽하지 않지만 쌓아온 시간만큼 확신의 크기는 커졌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공부를 하기 위해 읽은 책이 어느덧 400여 권에 이릅니다. 400여 권 중에서 허투루 읽은 책은 단 한 권도 없습니다. 모든 책을 집중해서 읽었고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제 인생을 바꿀 만한 책도 있었고 시간 낭비라고 생각할 만큼 아쉬운 책도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이렇게 갑자기 뚝 떨어졌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편하게 살다 죽는 것보다 뭔가 이 세상에 내가 왜 왔나,
뭘 해보는 거에 좋다고 생각합니다.